반갑습니다. 오늘 14강 하천지형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천이 침식해서 만들어 놓는 하천 침식 지형과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는 퇴적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하천의 침식과 하천의 퇴적은 외적 작용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먼저 하천에 의해서 깎여서 생겨나는 지형, 침식 분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천 침식 지형 하면 대표적으로 침식 분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분지라는 말이 지는 땅지자지, 땅은 땅인데 분이 그릇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릇처럼 생긴 땅을 우리는 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분지는 왜 만들어졌을까 했을 때 침식되어진 분지가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천, 지금 우리 하천 침식 지형 배우고 있습니다. 하천에 의해서 이 땅이 이렇게 침식되어서 그릇 모양의 땅이 되었다. 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읽어볼게요. 자, 침식 분지란 외곽부는 산으로 둘러싸이고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이고 중앙부는 낮은 평야로 이루어진 그릇 모양의 지형을 우리는 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식 분지. 자, 그러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지역에 분포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에 1번 땅 했습니다. 1번 땅 기억나니? 1번 땅은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편마암. 우리 이거를 변성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변성암이 있는 지역. 자, 그런데 얘는 되게 열과 압력을 많이 받아서 변했기 때문에 단단한 암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변성암은 되게 단단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 중생대 때 이렇게 마그마가 관입해서 굳었습니다. 이걸 우리 화산암 중에 화강암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지? 관입해서 만들어진 관입암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화강암이 관입을 했어. 그런데 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자, 단단하지만 깎여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쭉쭉쭉쭉 깎여 나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사라졌겠다, 그지? 이 부분이 사라졌어. 자, 이렇게 됐을 때 화강암은 편마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리가 발달하고 이 전리 따라서 물이 들어가면 잘 깎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편마암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암. 자, 그런데 얘는 연한 거야. 연암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강이 흘렀다 치자. 자, 그랬을 때 어디가 팍팍팍 깎이겠니? 자, 여기가 팍팍팍 깎이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여기 그려볼게. 이렇게 하강암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지표에 하강암이 먼저 팍팍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푹 깎인 여기 땅이 되고 주변은 이렇게 산이 되어 남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단한 변성암은 두고 상대적으로 약한 화강암을 더 빨리 침식했지, 차별했다, 그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마암과 하강암의 차별 침식이라고 쓸게. 차별 침식으로 분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볼까? 시원생대 지질인 변성암에 중생대 뭐가 관입? 화강암이 관입했다, 그지?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 이후에 이제 변성암이 진짜 오랜 세월 조금씩 깎였다, 그지? 그러고 나서 하강암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뭐가 뭐보다 빠르게 풍화 침식됩니까? 화강암이 변성암보다 빠르게 풍화 침식되는 바람에 여기 푹 꺼진 분지가 형성되었다. 자, 그러면 봐봐. 여기를 푹푹 깎은 건 누구겠어? 자, 누가 이렇게 퍽퍽퍽퍽 얘를 차별 침식했을까? 자, 지금 우리 무슨 지형 배우고 있습니까?
하천 지형 배우고 있지? 얘를 깎아 내려간 건, 얘를 차별 침식한 건 하천이란 얘기다, 그지? 자, 그래서 하강암 지역이 꼭 아니더라도 하천이, 자, A 하천, B 하천,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도 이렇게 깎여서 소규모 분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지 대표적인 우리 사례, 양구, 그 다음 춘천 이런 데를 그 지문에 지도를 자주 제시하고는 합니다. 자, 이 지도를 볼게요. 자, 여기가 양구야. 양구인데 여기가 해안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고도가 500, 700, 900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가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 여기가 중간이 이렇게 낮고 평평하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런 땅을 분지구나 라고 알아내셔야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문제를 받았는데 자, 여기가 좀 평평해 보인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거 분지구나. 여기가 이제 경사가 급하니까 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자, 지금 여기가 900m, 1000m, 1100m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자, 그러면 분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이고, 자, 요게 평평하다, 그지? 주변이 고도가 높지. 자, 이 땅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평평한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자, 이게 분지고, 이거는 뭐겠어? 그렇지. 고위 평탄면이 되겠다, 그지? 헷갈리지 마세요. 자, 잠시 질문. 앞에 거, 이거 나왔으니까 질문. 자, 고위 평탄면은 뭐 했다는 증거? 융기했다는 증거다, 그지? 융기한 증거 3개 말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고위 평탄면. 두 번째, 뭐였지? 무슨 하천? 감입, 공유하천이다, 그지? 얘는 융기하는 바람에 침식 기준면이 내려가서 얘가 뭐방 침식합니까? 자기 바닥을 깎았지? 하방 침식한다 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방 침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주 천천히 융기하면서 얘가 하방 침식하면서 더불어 뭐방 침식도 하되 측방 침식도 하더라, 그지? 그러면서 감입공유하천이 이렇게 대칭적인 게 아니라 비대칭적이었다, 그지? 기억나나? 비대칭적인데 이쪽 부분에 이제 측방도 하면서 하방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유로가 이동해 오면서 이쪽에 남아있는 땅이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3번째 융기 증거가 됐었다, 그지? 단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 앞에서 한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지? 그리고 요 안에가 지금 여기가 평평하네요. 자, 이런 걸 우리 분지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진이 아까 앞서 봤던 해안면 그림입니다. 그래서 양구죠. 그래서 이거를 외국 사람들이 펀치볼이라고도 얘기를 했거든. 마치 그릇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그림은 어디냐면 춘천이야. 춘천. 그러면 너희 봤을 때 여기 주변은 산인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낮은 땅이네. 이것도 분지로 보셔야 됩니다. 자, 분지로 보시고 얘가 퍽퍽 깎여서 이렇게 넓은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천에 의해서 깎였겠네. 하천 침식 지형이구나. 그러면 이쪽은 하강암일 확률이 높다, 그지? 그 다음 여기는 편성암일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침식 분지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 시원생대 때 편성암이 있었는데, 화강암이 간입했어. 자, 뭐가 뿔롱하고 들어오니까 요 위에가 쪽쪽쪽쪽 쪼개졌어. 말이 이상하네. 갈라졌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이제 폭폭 깎였을 거야. 깎이다가 이제 화강암이 이렇게 지표에 드러나게 되면 누가 먼저 더 빨리 깎인다고? 화강암이 무슨 침식이라고 했습니까? 차별 침식 당해서. 주변의 변성암은 이렇게 산으로 남고 하강암층이 형성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천이 흐르니까 하천이 범람해서 또 이렇게 흙을 쌓아놨어. 그거를 쌓인층 해서 쌓여서 누적된 충적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앞서 배웠던 자유공유하천의 범람원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 우리 충적층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암석 위에 하천에 의해서 쌓인 충적층들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이거 아까 춘천 사진 선생님 보여줬지? 자,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산은 변성암이고 그 다음 이 바닥 푹 깎인 요 부분은 크게는 무슨 암이 있고 하강암이 있다, 그지? 그러고 지금 요게 하천이었다, 그지? 하천 범람에 의해서 요렇게 요 색깔 땅들 이게 충적층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뜯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밑에 있는 거 한번 보게 되면 자, 침식 분지 내부의 평지는 비옥한 충적층이 있지 하천에 의해서 쌓인 그런 퇴적물이 있다, 그지? 그래서 벼농사에 유리해서 일찍부터 농경생활의 중심지로 그래서 내륙 지방 중심 도시로 발달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중심도시 우리 분지하면 생각나는 데가 또 대구다,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부터는 하천 퇴적 지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앞서 우리가 본 건 하천이 깎아놓은 하천 침식 지형 해서 침식 분지를 배웠다면 지금 할 내용은 하천에 의해서 쌓여서 만들어진 하천 퇴적 지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뭐게? 누가 봐도 이건 뭡니까? 산입니다. 자, 이게 나무다, 그지? 자, 산이야. 그러면 요 꼴짝이, 이 산과 이 산, 산 사이 요 꼴짝이에서 뭐가 튀어나오겠니? 자, 물이 튀어나올 거야. 물이 하천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지? 그럼 여기서 튀어나올 때는 뭐류입니까? 상류다, 그지? 자, 상류에서 물이 튀어나와. 좀 경사가 급하네. 푹 내려왔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평야를 또 이렇게 이제 고도가 점점 낮아지겠지. 이 그림 이해되니? 이렇게 갈수록 고도가 낮아진다, 그지? 흘러 무슨 공유하면서 흐르겠노? 자유공유하면서 흐르겠다, 그지? 자, 그러면서 여기는 뭐 감액공유하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쭉 가서 드디어 뭐를 만납니까? 자, 여기가 바다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자, 그러면 우리 이쪽에 상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잘 생각해봐. 이제 우리 하천 퇴적 지형을 상류의 퇴적 지형과 그 다음 중하류의 퇴적 지형, 하류의 퇴적 지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이쪽 동네에서는 경사가 급하다, 그지? 그럼 경사가 급하니까 물이 팍 떨어지겠나? 질질질질 떨어지겠나? 자, 여기서 물이 팍 떨어지겠다, 그지? 팍 떨어지다가 자, 이 지점이 경사가 급변하는 지점입니다. 자, 알아야 될 단어 하나 나왔다. 경사 급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사 급변점을 중심으로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졌어. 그럼 너희 생각해봐. 팍 떨어질 때는 돌이랑 자갈이랑 흙이랑 뭐 모래랑 이런 게 같이 팍 떨어졌겠다, 그지? 근데 경사가 급해지니까 이 물 안에 있는 것들이 물이랑 같이 쓸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돌 같은 게 스톱하겠지, 멈추겠다, 그지? 그러면 너희 생각할 때 경사가 탁 바뀌었을 때, 완만해졌을 때 입자가 큰 거, 돌덩어리랑 그 다음 아주 얍실한 흙이랑 중에서 뭐가 먼저 스톱, 멈추겠니? 자, 여기선 팍 떨어졌어. 자, 그 다음 그 물 속에 있던 입자가 큰 것들은 바로 멈춥니다. 경사급변점에서. 자, 그런데 얘가 조금 갈수록 점점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이렇게 쌓이겠지. 선생님만 이해하니?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땅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부채꼴 모양의 땅을 옆에서 잘라보면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쪽이 가장 고도가 높고 이 부채꼴 모양에서도 이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겠지? 그러면 자, 선생님 물어볼게. 자, A랑 B라고 할게.
어느 쪽으로 갈수록 입자가 클까? 그 퇴적물의 입자가 어디가 클까? A가 퇴적물의 입자가 크겠다, 그지? 큰 거 먼저 멈췄단 말이야. 자, 이쪽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정이라고. 자, 선상지의 끝부분. 자, 이걸 좀 크게 그려볼게. 자, 이게 이제 선상지 앞 부채꼴에. 자, 여기가 선상지 정상 선정이야. 그 다음 여기가 선상지 중앙 선앙이야. 그 다음 여기가 선상지 끝단자 써서 선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이 흐르잖아. 물이 흐르는데, 자, 여기 아직까지 이 경사급변점에서는 아직까지 물이 있어. 그런데 여기 돌이 억수로 크단 말이야. 너희 봐봐. 선정 있고 이쪽에 선왕 있고 한데 돌이 되게 커. 이 입자가 커. 그러면 입자가 큰 거 위로 물이 흐를 수 있나? 막 돌을 통통 건너면서 흐르는 거 아니지. 입자가 크면 물은 아래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에 입자가 크기 때문에, 자, 입자가 크기 때문에 하천이 위로 흐르지 못하고 숨어서, 너희 매복해 있다 이런 표현 쓰지, 복자 씁니다. 숨어서 흐르는 하천, 복류천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쪽 동네에서는 하천이 숨어서 흘러. 그럼 너희 이 동네에서 논농사 할 수 있겠나? 논농사는 논에 물을 딱 대놔야 되는데 물이 이 동네는 쑥쑥 빠지지, 배수가 잘 되겠다, 그치? 입자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 동네는 논농사는 힘들고 물이 잘 빠져야 좋은 밭농사를 하겠다, 그지?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 선단이 되잖아. 그럼 여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가 선정이야. 자, 그 다음 이 입자가 막 굵으니까 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서 복류하다가 이제 지하수면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선단에서 물이 튀어오릅니다. 그거를 우리는 용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그래서 선단에 용천대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선단에서 뭐 농사 지을 수 있겠니? 여기서는 물이 나오니까, 입자가 작으니까 논농사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거잖아. 그래서 마을, 취락이 선단에서 형성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선정에서도 여기 요 꼴짝이 입구 있지, 물이 스며들기 직전에 여기서도 골짜기 입구, 곡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곡구에도 물이 아직 들어가기 전이니까 취락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취락은, 마을은 선단에 형성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 선상지가 많을까?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경사가 팍 급한 이런 산이 없어. 산이 다 구릉성, 뭐 똥실똥실 이런 산이 많지. 이런 경사가 급한 산이 없으니까 경사급변점이 많지 않고 이런 선상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 지금 선상지 같은 경우는 뭐류태적이야? 상류태적이다, 그지? 너희 상류태적은 어느 시기에 일어났는지 기억나나? 물리적 풍화에 의해서 이런 퇴적물들이 퇴적되는데 물이 별로 없으니까 안 실려 내려가서 상류 퇴적되는 게 빙하기잖아. 지금은 빙하기가 아니다, 그지? 자, 그래서 상류 퇴적된 것들이 많이 없어졌을 거야. 자, 지금 선상지는 이런 빙하기 때 퇴적된 것이 혹시 남아있다면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그지? 자, 그래서 선상지를 많이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잘 들었지? 선상지를 많이 관찰할 수는 없어. 하지만 선상지가 아직 남아있는 데가 있어.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산이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용어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경사 급변점이겠네. 여기를 중심으로 퇴적이 이루어졌네. 이렇게 부채꼴로 퇴적이 이루어졌겠다, 그지? 선정, 선왕, 선단.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마을이 들어서 있고 이쪽은 논농사 할 수 있겠네. 그 다음 여기는 밭농사 위주겠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기 요 하천은 숨어서 흐르는 복류천이네. 여기에 용천대가 나타나네. 이런 것들 선상지 내용을 잘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요 중간에 한번 볼게. 중하류 쪽에 한번 볼게. 요 동네는 했다, 그지? 선상지, 상류에 나타나는 선상지 얘기했어. 자, 요 동네는 공유합니다. 자유공유를 막 하면서 내려갈 거야. 자, 그런데 이 하천이 비가 많이 오면 뭐 하게? 범람한다고 했지? 넘칩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선생님 라면 설명했는데, 자, 입자가 굵은 건 냄비 옆에 떨어진다, 그지? 그래서 강이 넘쳤는데 입자가 굵은 모래나 퇴적물들은 강 옆에 쌓여. 그 다음 이제 입자가 진짜 미세한 거 있잖아. 밀입질은 물에 이제 섞여가지고 마치 미숫가루처럼 돼가지고 옆으로 쫙 퍼져나가겠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천이 범람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범람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지? 자, 범람원에 이렇게 입자가 굵은 게 쌓여서 생긴 이런 것들 하천 주변에 있는 걸 자연제방이라고 했는데, 이 자연제방은 입자가 굵으니까 논에 물을 댈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여기는 배수가 잘 되니까 밭농사, 과수원도 밭이야. 밭이나 과수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취락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집이 여기 들어서기도 해. 왜냐면 이미 높아져서 다음에 범람할 때 상대적으로 여기는 범람의 피해가 덜 하겠지. 자, 그 다음 이 배후에는, 자, 자연제방의 배후에는, 뒤에는 배후 습지가 형성됩니다. 자,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이런 습지들은 그냥 늪이었어. 늪. 찐득찐득 막 이런 철퍽철퍽 늪이었어. 자, 그런데 이 배후 습지에 물이 이제 잘 빠지게 하는 관계시설을 한 이후에 모농사 지역으로 딱 좋다. 논농사 지역으로 딱 좋게 되었다 해서 배후 습지에서 논농사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중하류에 나타나는 범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 남았다, 그지?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삼각주입니다. 자, 이렇게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이 지점에서, 자, 보세요. 강이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물만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그지? 이 강물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퇴적물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 퇴적물들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고구마같이 뭐가 하나 띵 쌓였어. 여기 또 띵 쌓이고 띵 쌓이고 띵 쌓였어. 자, 이런 식으로 땅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퇴적물들이 쌓여서. 자, 그러면 너희 한번 보세요. 여기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도 땅이니까 서 있을 수 있겠지. 여기 서 있으면 하천이 이렇게 연장된 것처럼 보인다, 그치? 그러면서 하천이 이렇게도 흘러가고 이렇게도 흘러가고 이렇게도 흘러가네. 그래서 마치 나누어져서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분류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각주에서 분류천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사는데 자, 여기 하천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천처럼 보이지? 하천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비가 많이 오면 여기도 뭐 할까? 범람하겠다, 그지? 범람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입자가 큰 건 하천 주변에 쌓일 거야. 뭐가 형성되지? 자연제방. 그러면 이 자연제방은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으니까 취락이 들어서겠네. 그 다음 이 자연제방은 입자가 굵으니까 배수가 잘 되겠네. 논농사 잘 안 되겠네. 밭농사 하겠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자연제방의 뒤를 우리는 배후습지라고 하지. 모농사 하겠다, 논농사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람원에도 자연제방과 배후습지가 있었듯이 삼각주에도 자연제방과 배후습지가 있구나. 자, 그런데 이 삼각주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는 없어요. 자, 삼각주가 형성되는 첫 번째 조건을 한번 생각해봐. 퇴적물 양이 뭐 해야 될까? 엄청 많아야 뭔가 쌓이겠다, 그지? 자, 우리나라가 삼각주 하면 거의 시험에 이것만 나옵니다. 낙동강 삼각주를 잘 기억해둬야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낙동강 삼각주, 우리 을숙도 같은 거 여기 해당이 돼. 자, 그러면 퇴적물이 많을 때, 그 다음
조차가 작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차가 작을 때, 조수간만의 차가 작을 때 삼각주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자, 조차가 만약에 크잖아. 그러면 하천이 퇴적물을 공급하는 양보다 조류에 의해서 깎이는 양이 많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조차가 작고 퇴적물이 많아야 이렇게 삼각주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쌓일까를 한번 생각해봐. 너희 선상지도 여기서 팍 떨어지다가 경사급변점에서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유속이 감소했다, 그지? 자, 급경사랑 완경사를 흐를 때 뭐가 유속이 빠르겠어? 급경사가 빠르다, 그지? 그래서 유속이 줄어들 때 퇴적이 이루어지는구나를 한번 생각해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강길은 요만했어. 자, 요만한 강길을 갔다. 자, 그런데 이 강물이 여기를 탁 하구를 벗어나고 보니 뭐가 방 해가지고 바다가 펼쳐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좁은 길을 갈 때는 콸콸콸콸 가겠지만 상대적으로 바다를 만나면 얘가 확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서 하천이 바다에 유입되면서 유속이 감소하면서 얘가 퇴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각주가 많지 않아. 우리나라 선상지도 많지 않다 했다, 그지? 그러면 삼각주가 많지 않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삼각주가 많지 않은 이유 첫 번째, 우리나라 하천은 대체로 서해로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서해는 뭐차가 크게 조차가 크잖아. 그래서 서해안 쪽에는 삼각주가 발달하기 힘들다. 두 번째, 동해안을 한번 생각해 볼게. 동해로 흘러가는 하천은 길이가 기나 짧다, 그지? 그래서 하천이 공급하는 퇴적물의 그 물질 양이, 공급 물질이 적겠다, 그지? 자, 그 다음 얘는 상당히 수심이 깊어. 그래서 뭐가 쌓이기가 힘든 거야. 자, 그래서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는 삼각주를 거의 볼 수가 없다. 자, 이런 거 정리하시고 우리나라에서 그럼 가장 많은 하천 퇴적 지역은 뭐다?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우리 얘기했던 범람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하면서 하천이 범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우리 하천 퇴적 지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이 이제 상류겠네. 상류에 경사가 급하다가 완만해지는 지점에서 팍 떨어지다가 이렇게 완만해지면서 유속이 느려지면서 쌓이기 시작한 게 이 부채꼴 모양의 선상지입니다. 자, 그럼 선상지는 선정, 선앙, 선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중하류의 범람원과 그 다음 하구의 삼각주 이렇게 떡지 형성되는 걸 살펴봤단 말이지. 자, 이 그림도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에요. 선상지의 선정, 선앙. 자, 선앙은 지금 여기 보시면 하천이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점선이다, 그지? 입자가 굵으니까 아래로 쑥 들어가서 지하로 흐르는 복류청, 숨을 복해서 숨어서 흐르는 하천이고, 그 다음 이제 용천대에서 물이 튀어나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논농사 그림이 있네. 자, 그리고 범람원의 자연재방은 고도가 약간 높다. 입자가 굵어서 밭농사한다. 이런 것들 배우습지의 논농사. 자, 그 다음 이제 하구의 삼각주의 조건 첫 번째 퇴적물의 양이 많을 때, 두 번째 조차가 작을 때 이런 것들 기억해야 될 거고, 자,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퇴적 지형은 범람원, 얘는 별로 없다, 얘도 별로 없다 이런 것들 정리하셔야 되겠어. 자, 문제는 항상 지리는 지도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자,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이런 지도가 있더라. 자, 근데 그 지도에는 이런 글자 안 적어주겠지. 선정, 선안, 선단 이런 글자 안 적어주겠지.
아이고, 계속 할게. 자, 여기 보면 여기 등고선이 간격이 이렇게 되게 촘촘하지. 이게 산인 건 알아야 돼. 자, 산하고 산 사이에 이렇게 쭉 들어간 이게 골짜기겠다, 그지? 골짜기에 이런 네모 점들은 선생님 집이라고 얘기했다, 그지? 그러면 물이 아직 안으로 스며들기 직전이라서 물 주변에서 골짜기 입구에서 취락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선안 같은 경우는 하천이 복류하니까 뭐 배수가 잘 돼서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선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논농사가 가능하다. 용천대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이런 지도를 보면서 이런 부채꼴의 모양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런 부채꼴의 모양이. 그러면 여기가 선정이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평평한 평지에 이런 하천이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은 제법 멀리 떨어져 있지. 자, 그런데 하천 바로 옆에 자, 이런 집이랑 가수원 기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밭기호가 있어요. 가수원도 일종의 밭이다, 그지? 자, 그러면 요 하천 주변에 이런데, 자, 지금 이렇게 단면도를 이렇게 그려봤어. 지금 A 있는 데가 요 볼록한 여기란 말이야. 자, 이 볼록한 여기에 가수원도 있고, 집도 있고, 밭도 있네? 이게 뭐라고? 자연제방이겠지? 자, 그 다음 B가 이렇게 푹 꺼진 데다, 그지? 여기 푹 꺼진 데. 자, 여기 논기호 있습니다. 그럼 B는 배후습지겠네. 배후습지. 자, 그 다음 C는 약간 고도가 올라가 있다, 그지? 산록안사면쯤 되겠습니다. 침식평야, 산록안사면.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것은 이 밑에 걸 안 보여주고 질문할 수 있어. 그러면 A, B, C 중에 가장 고도가 높은 건 C겠다, 그지? 그 다음 고도가 높은 건 A겠네. 그 다음 고도가 높은 건 B겠네. 이걸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A랑 B 중에 어디가 입자가 굵을까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A, B 중에 A가 입자가 굵겠다, 그지? 하천 주변 자연제방. 그래서 배수가 잘 된다 했던 것들. 자, 지금 이거는 우리 하천 퇴적지형 배웠던 것 중에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중에 뭐에 해당하는 지도인가요? 범람원이다, 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지도를 보게 되었다. 선생님 뭔지 모르겠어. 근데 하천 퇴적 지형이래. 자, 그러면 봤을 때 하천이 이렇게 막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흐르네. 이런 걸 선생님이 아까 전에 분류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이게 1904년, 그 다음 현재다, 그지? 자, 이 강 하구에 하구뚝도 만들었네. 그럼 하구뚝을 통해서 볼 때 얘가 감조하천이구나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네. 자, 그 다음 이 낙동강 주변에 이렇게 섬들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형성된 이거는 삼각주겠네 생각하고, 그 다음 논농사 많이 하네. 그 다음 과거에는 습지기호다, 그지? 이 습지들의 배수시설을 확충해서 논농사를 짓구나 하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성사진이 뭘까요? 이게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낙동강이네. 낙동강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섬이 있고 섬이 있고 섬이 있고 섬이 있다, 그지? 사실은 강 중간에 있는 하중도들이 막 모여 있는 거지. 자, 이게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하류가 퇴적되면서 만들어진, 그러면 빙하기 때는 이거 완전 없었겠지. 여기가 깊은 골짜기였겠다, 그지? 그래서 이제 후빙기가 되면서 이 하류의 퇴적이 이루어지면서 삼각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거고, 자, 낙동강 삼각주 말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삼각주 뭐 있습니까? 나일강 삼각주. 여긴 진짜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천 퇴적 지형을 정리를 해 보자면, 자, 퇴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퇴적은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다가 뭔가 유속이 느려질 때 쌓이기 시작하겠다, 그지? 자, 만약에 유속이 빠르면 같이 쓸려 내려갈 거야. 그럼 선상지가 유속이 느려질 때는 언제입니까? 경사,
급변점이다. 그지? 그 다음 범람원이 유속이 느려질 때는 얘가 범람하면서 이제 넓은 땅으로 넘어왔다. 그지? 하천이. 그 다음 삼각주가 유속이 느려지는 이유는 그 강이 바다를 만나면서 바다에 나가면서 얘가 유속이 느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태적 지형들이 형성되는데 선상지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경사급변점에 하천 유속의 감소로 만들어진 무슨 꼴의 땅, 부채꼴의 땅, 선자가 부채선이다. 그지?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 선정, 그 다음 선앙, 선단으로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고, 자, 선정은 아직 지표수가 있지. 그래서 취락, 곡구취락이 나타난다. 선앙은 하천이 숨어서 흘렀지. 그걸 복류천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배수가 잘 되니까 밭이나 가수원으로 이용한다. 자, 선단은 여기 지금 선앙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무슨 기술이 없겠노? 그래서 이 관계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들여서 논농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선단 볼게요. 선단은 하천이 튀어나온다. 그지? 용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취락이 발달하고 논농사를 하기 좋다.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범람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람원은 하천이 범람하면서 특히 무슨 계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하천 양쪽으로 이제 유속이 감소하면서 퇴적되는데, 선생님 얘기했지. 입자가 굵은 게 먼저 스톱하더라. 그지? 그래서 자연제방이 강 근처에 있고 그 배후에 습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연제방과 배후 습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배수가 양호하다. 그지? 자, 그리고 침수되는 피해가 크나 작나? 침수 피해가 작다. 그래서 여기는 취락이 발달한다 했습니다. 밭농사. 그 다음 배후 습지 같은 경우는 점토가 많겠지, 밀입질이. 그래서 물이 잘 안 빠져요. 배수가 불량하고 침수 피해가, 이거 두 개 반대겠다. 그지? 침수 피해가 크겠지. 자, 굳이 여기에 집을 지어야 된다면, 자, 내가 여기 집을 지어야 된다면, 이 땅에 집을 지어야 된다면, 막 이 봄남할 때마다 지금 물난이 나겠다. 그지? 그래서 땅을 이렇게 위로 돋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런 집을 우리는 터를 돋아서 도둠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집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 배수시설을 한 후에 여기 있는 습지를, 물을 빼내는 배수시설을 한 이후에는 비옥하다. 논으로 이용하기가 좋더라. 이런 것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삼각주. 자, 삼각주는 하구에서 나타난다. 그지? 하구, 그 강의 입구, 거의 바다랑 만나는 부분에. 자, 그래서 공급되는 토사량이 제거되는, 조차에 의해서 제거되는 토사량보다 뭐 할 때 쌓이겠노? 많을 때 쌓이겠다. 그지? 그럼 진짜 퇴적물이 많이 공급되는 그런 하천에서 쌓일 텐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낙동강 삼각주 해서 김해 땅, 자, 그 다음 이런 동네에 자연제방과 배후습지 역시 같이 나타난다. 기억하시고, 자, 선상지는 상류다. 그지? 자, 상류태적이잖아. 상류태적. 얘는 빙하기 때 이제 퇴적된 게 있는 경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후빙기 때 해수면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하류 퇴적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정리하십시오. 자, 선생님이 교재에 나오는 것을 거의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재는 순서가 달라. 하천 중상류 해서 가미곡류천, 하안당구, 그 다음 선상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상류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 그 다음
그다음 하류에는 뭐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도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내용은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어. 그래서 하류에 나타나는 것, 중하류에 나타나는 것 해서 이렇게 쭉 볼 필요도 있지만 자유공유하천과 앞에 있는 가미공유하천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범람원, 삼각주, 그리고 앞에 있는 선상지가 퇴적지형이라는 걸 또 같이 묶어서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천의 침식지형, 침식분지와 하천의 퇴적지형 세 가지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